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오늘은요, 인천에 사시는 시청자분 안금숙 님이 보내주신 내용으로 오프닝 멘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만물이 하나둘 봄물 트듯 꽃 피울 공리에 푹 젖어있던 이른 봄. 빗장이 어디서 풀린 게냐? 분별 없는 인간이 부른 재앙이라고도 하지. 처음 겪는 바이러스 전쟁이다. 벚꽃향이 부르거든 잠시 더 머물다 나서거라. 얘들아, 새 옷 입고 분칠한 얼굴 신난다 나다니지 말아라. 마스크 안 보이면 코로나 새가 물어간다. 4월 9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는 모두 5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혜은이 씨 노래 감수강 가사 중에 혼자 없어 예 있잖아요. 김계관 아나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관광을 가시면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이 한마디가 있죠. 방금 네. 말씀하셨던 혼자 없어 예. 예, 혼자 오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요거 어서 오십시오. 아, 예. 그 뜻이에요. 예, 이런 뜻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문구가 네. 다른 걸로 바뀌었다고. 뭘로 합니다. 바뀌어요? 헛소리 땅 없어 예. 우리말 한 거 맞죠? 진짜 이거 어디 나라 말이에요? 예. 제주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헛소리 땅 없어 양. 예, 요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호설이 땅 없어 양. 이게 예. 무슨 뜻인데요, 이게? 요거는 나중에 좀 오십시오. 네. 네. 지금 오지 말고 나중에 오십시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지금 호설이 땅 없어 양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에서 지금? 그렇죠. 제주가 이 관광객들이 몰려들면 지역 주민들이 혹시나 코로나19 퍼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봄꽃이 참 아름다울 이제 시절이긴 하지만 그렇죠. 좀 나중에 와달라는 부탁을 전국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축제가 취소됐는데도요. 네. 그래도 어떻게든 꼭 보시겠다고 또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마음이 참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네. 이 꽃밭 자체를 아예 갈아엎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지금 저 모습인가요, 세상에? 네, 지금 보시면 참 유채꽃이 아름다운 아이고 아이고 길인데 아이고 아이고. 트랙터가 갈아엎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주의 녹산로 국내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고요. 아, 들어봤어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유채꽃이 피어 있는데 트랙터가 보시는 것처럼 꽃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있고 아이고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인근에 조성된 9.5헥타르 규모의 축구장 4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굉장히 넓은 규모의 유채꽃밭도 10시간을 들여서 이 제주도에서 완전히 꽃이 없도록 갈아버렸다고 하니까 아이고.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염원 또 제주도의 노력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제주의 유채꽃 축제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답니다. 원래는 올해로 38번째 유채꽃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축제는 오래전에 취소했고요. 그런데도 앞서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처럼 어떻게든 아름아름 오시는 분들이 여전하니까 안 되겠다. 눈물을 머금고요. 서귀포시, 저곳이 서귀포의 가시리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마을 결정을 했어요. 서귀포와 협의를 끝에 안 되겠습니다. 엎어야겠습니다, 유채꽃을. 결국 저렇게 유채꽃을 엎고 말았는데요. 가시리 이장님 그리고 서귀포 시장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못한 것까지 다 모든 역량을 모아서 썬루변이나 축제장 이 지형상 저희들이 일일이 다 통제하기는 어렵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중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오죽하면 저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순환을 겪는 꽃이 유채꽃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김경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일단 저 서귀포시의 가시리, 올해는 좀 가지 마시리라고 그러네요. 말씀을 정말 그래요. 맞아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채꽃 말고 또 튤립 단지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100만 송이가 이제 피어나는 이 단지가 있는데요. 튤립이 네덜란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튤립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쁘게 예. 아주 예쁜 관광단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행사를 먼저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꽃은 예쁘게 피어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튤립 꽃을 따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일일이 다 이제 관광객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그냥 다 잘라내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아이고. 엄청나게 열심히 예쁘게 키우셨는데 네. 이 잘라내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신다면은 네. 이번 나들이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전남 신안 임자도예요. 튤립 단지인데 저기가 백만송이 튤립 광장이래요. 광장 이름이 보세요. 오, 어마어마하죠. 국내 최대 규모랍니다. 그런데 축제도 취소됐고 저렇게 아예 꽃까지 튤립까지 뽑아버리는데 아니 그러면 저 꽃은 정말 아무 어디에도 그냥 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럼에도 튤립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아름다운 튤립을 어디에 전달했냐면 대구 경산시에 지난달 31일 날 응원차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극복의 의지를 담아서 전달했다라는 것이고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 네. 경북 시민 여러분, 신안 튤립 보면서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만송이를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마을 활동가들이 모은 곡성의 장미모, 해남의 카라, 아하. 강진의 수국도 31일 88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된 바 있습니다. 네. 이 튤립 축제는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이 다녀가셨대요. 저 신안군 섬인데도요, 임자도 섬인데도요, 5만 명의 이 관광객, 상춘객이 몰려들 정도로요. 신안군 임자도의 단일 축제는 최대 인파가 몰린 그런 축제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축제를 취소하려고 저 꽃들을 뽑아버리니 화훼 농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주민들 속을 타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관광객이 저 꽃을 앞서 튤립도 마찬가지고 유채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방치한다고 꽃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파종도 하고 다 가꾸고 무엇보다 저 경제적 손실도 무시 못할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한 신안군에 5만 명 왔다 갔다잖아요. 사실 저렇게 조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렇게 그러겠네요.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신안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뭐가 소득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게 아주 중요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떤 소득원이 되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저걸 갈아엎고 저게 다 뽑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식을 열심히 키운 자식을 그냥 버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세상에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겠죠, 진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아, 세상에. 1년 동안 키워서 저렇게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고 사람들 오면 관광의 효과도 나고 옆 주위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그러니까요. 저걸 저렇게 갈아엎을 때 1년 동안 고생했던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맞아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해서 안타까운데 저런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지 않으셔야 돼요. 저런 데로 또 가시면 맞아요. 저분들이 만약 안 갔으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하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더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못 가신 분들 내년에 2배로 맞아요. 가족들, 친척들 다 데리고 가셔서 올해 그 경제적으로 손해본 분들 다 다음에 내년에 또 보상 그렇죠.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럼요. 내년에 네, 가시면요. 그렇습니다. 정말 꽃 구경의 낭만마저 앗아가버린 코로나19가 정말 얄밉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힘을 주기 위한 분들도 많죠. 곳곳에서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홈 챌린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지루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를 아하. 해보자라는 취지로 많은 셀럽들과 연예인 그리고 유명인들이 이 홈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요 영상 골프 선수가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박인비 선수입니다. 남편 남기엽 코치와 함께 아이고. 저게 이제 남편분 머리 위에 컵을 올려놓고 네. 저기다 홀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공을. 야. 와, 근데 저거는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네. 어쨌든 도전을 계속 해봅니다. 네. 예, 이 남기엽 코치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결국엔 야, 들어갑니다. 반려견 또 공을 물어오네요. 또 공이 안 들어가면 예. 대박 사건. 이거 홀인원입니다. 홀인원 완전. 네. 예. 아니 근데 저 앞서 남편분 같은데 남편분이 이마에 골프공 맞으셨는데 안 다치 홍난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진짜 골프공이었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렇죠. 네,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거는 진짜 그 경기 때 사용하는 골프공이 아니고 아하. 말랑말랑한 그냥 아기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야. 예, 그런 공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박인비 선수니까 이제 가능한 거지. Don't try this at home. 아하. 집에서는 여러분은 자제를 좀 해주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저거 네. 진짜로 장난감 골프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저런 거는 흉내내서는 함부로 흉내내서는 좀 큰 화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저런데 어쨌든 저 영상을 보면서 좀 힘을 얻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영상이 남편분과 함께 어떤 이 찰떡 호흡을 맞춘 영상이 저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박인비 선수 반려견 리오와 함께한 영상도 역시나 스테이 앳 홈 챌린지의 일환으로 올렸는데요. 어허. 보시면 이 박인비 선수가 천천히 친 공을 반려견 리오가 이건 지금 물컵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 물컵이 반려견 리오는 아닙니다. 네. 야 들어갔어요. 네네. 네, 물컵에 대박. 지금 홀인원이 되는 모습이 있고요. 네. 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리오가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뭐 박인비 선수 사인하면서 스테이 앳 홈. 스테이 앳 홈. 집에 있어라. 네, 집에 있어라. 그 다음에 손 세정제로 닦고요. 드디어 리오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제 리오의 뒷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이야 이걸 공중에서 낚아채기. 이야. 보이시죠? 리오가 이게 한 입에 박인비 선수의 샷을 낚아챕니다. 역시나 네. 이 다음에도 박인비 선수가 리오를 격려해주면서 손 세정제를 쓰면서 네. 이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영상을 재치 있게 올렸습니다. 야, LPGA 최연소, 역대 최연소 나이로 명예전당에 들어갔던 박인비 선수 정말 실력도 그리고 이 코로나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마음, 사랑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다른 스포츠 스타가 또 소식을 전해왔죠, 최준봉 교수님? 예, 그렇죠. 산소 탱크로 불리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아하. 박지성 선수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영국 런던에 머물고 아, 그래요? 있어요. 근데 런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다 모두 다 아이가 둘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가족이 모두 다 가정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영상을 지금 올렸습니다. 아하. 보시는 것처럼 그림 그리기 저거 뭐 그냥 벽에 막 그리네요. 그리고 뭐 같이 놀아주는 방법 그리고 야외에 밖에 나가서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저렇게 피크닉처럼 즐기기도 하고요. 물론 저건 야외가 아니라 집 뒷뜰입니다. 아, 뒷뜰. 집에? 네, 아. 집에 뒷뜰이고요. 저기 보면 축구공 가지고 하는 놀이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 또 하나 정말 박지성 선수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뭐냐면 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후원 활동을 네, 하는 광고 재단이 봤어요, 있잖아요. 제가. 예. 아하. 그 재단에 1억 원을 캐척을 했어요.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 부부가 1억 원을 본인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 또 사회적으로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도 참 따뜻한 부부다. 박지성 부부 하니까요. 요즘은요. 요즘 시대엔 박지성 부부만 쓰면 안 돼요. 김민지 씨도 넣어줘야 돼요. 김민지 씨, 박지성, 김민지 부부. 요즘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다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나운서 출신 김민지 씨도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두 부부가요. 박지성, 김민지 부부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차원의 영상도 만들었다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 며칠 사이에 유럽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생활 필수품을 팔지 않는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의 6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손바닥 씻기입니다. 두 번째는 손등 씻기. 야, 저렇게 세심하게 올바른 손 씻기 영상도 만들었는데 근데 진짜로 김경아 아나운서 이 집에 있으면서도 저런 영상을 만들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게요, 이제 콜라보를 이 부부가 함께 한 겁니다. 네. 24일에는 WHO에서 아하. 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함께 이제 부부가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리고 30일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이 두 부부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유럽에도 이제 축구 리그가 모두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축구도 그리고 네. 모두의 소중한 일상도 빨리 제자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참 두 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노래 중에 가사 중에 그게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계속 님의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데미 무어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가 다시 뭉쳤습니다. 아하. 사실은 이혼한 지 거의 20년이 된 부부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대가족이 합체된 영상과 사진을 SNS를 통해서
올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 옛날에 저 장면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보시면 저 파자마를 입고 있는 부부의 모습, 부부라고 하기에는 옛날 부부였던 친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하에 3녀가 있습니다. 2000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가족 합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함께 격리 생활을 하기로 했고 27일간 모든 예방 조치를 해왔다. 네. 제발 집안에 머무르고 손을 씻어라. 이혼도 코로나19를 뭉치게 했습니다. 아, 이 20년 1987년에 결혼했는데요. 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가족 합체라는 제목을 달았다니 패밀리 반딩. 와, 근데 보세요. 슬하의 두 사람이요. 1987년에 결혼해서 이혼하기까지 2000년에 이혼했는데 슬하의 세 딸 이름이 루머, 스카우트, 탈룰라래요. 그런데 세 딸은 있었는데 보세요. 언뜻 보면 그냥 제가 그냥 약간 농담 삼아 저 세 딸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데미무어의 엄마의 미모를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 언뜻 보면 저게 이제 설명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죄수복인 줄 알았을 거예요. 최명건님. 근데 저게 이 스트라이프 줄무늬의 파자마랍니다. 녹색 줄이 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격리 기간 동안이 격리 생활이 굉장히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답답함을 갖다 이제 죄수복으로 상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저거를 보다가 보면은 역시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가족이 제일 힘이 되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재택근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자주 싸우게 되는 집들도 있는데요. 네. 저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은 더 가족들끼리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다 화합해서 좋은 추억을 집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혼하면 원수가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저게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일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그 옛부터 내려오는 미덕이랄까요? 정말 부모 기일에는요, 싸웠던 형제 자매들 다 모여서 부모님을 기리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진 일가의 추모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예. 네네. 예. 헛기침이 잠깐 나왔습니다. 아하. 자, 어제 이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한진그룹 관계자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 내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고 이제 신갈에 위치한 선영이라는 곳에서 추모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선영이면 조상의 묘가 저기 있는가 봐요. 선영에서 진행이 됐고 용인에 있는 선영을 직접 찾아서 저렇게 회사 관계자들 한 90명 넘게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저렇게 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는데 추모식에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추모식에서 사진전까지 열었다네요. 그러니까 사진전을 고민했었던 것은 은퇴 후에 이제 사진 찍으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는 게 고 조양호 회장의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본인이 매년 찍은 사진을 캘린더로 만들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사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사진전을 고민을 했으나 특별한 행사 없이 간소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한진그룹의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사진전을 하다 보면 많은 관람객이 몰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일주기라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벌써 1년 됐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참 이 일반인인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저 유족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이 지금 보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업계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대한항공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영이나 운영에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이 있었을 때 대한항공이 아주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네. 위기 상황에서도 많이 잘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아들인 조은태 회장이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상당히 위기 상황에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네. 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가족 간에 화합해서 잘 기업을 이끌어달라는 그 선친 고인의 유언도 유언이
공문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보는 이제 대한항공의 그 직원들도 그렇고요. 네.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네. 지금처럼 조양호 회장이 그러니까요.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있었겠나 대한항공에서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 전 회장 일주기 추모식에 그 3남매가 다 모여서 서로 그냥 아버지의 그 추억 회상하면서 서로 남매지간의 우애를 좀 돈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아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인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지만 결국 잘 아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같은 경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가족은 다 모이잖아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아버지의 첫 번째 기일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오거든요. 아무리 뭐 감정의 골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럼 누가 오고 누가 안 온 거예요? 지금 이명희 정석기업고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조원태 회장, 그리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참석을 했고. 아, 지금 딱 사진에 나오네요. 사진에 나오죠. 아. 근데 조현아 지금 대한항공 부사장만 빠져 있어요. 아하.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주주총회 때 경영권을 놓고 충돌을 했잖아요. 그랬죠. 이제 조원태 남으니까 어머니하고 조현민 전무는 조원태 회장에 지지를 해줬고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과 다른 어떤 그 자본과 함께 정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결국은 지금의 저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조원태 그리고 조현아 사실 조현아 씨가 누나입니다. 맞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조원태 회장이고 막내가 조현민 전무인데 근데 지금 장혜찬 평론가님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고요. 첫 번째 배틀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는 조원태 회장 측이 승리했다고 봐야 돼요.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연임이 통과됐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새롭게 선임하고 싶어했던 이사들은 줄줄이 부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이긴 거죠. 네. 그런데 싸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자 연합,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그리고 반도그룹 측에서 네. 지속적으로 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다가 오는 9월쯤에 임시주총을 열려고 할지 모른다는 네. 그러한 관측이 경제계에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쨌든 뭐 조현아 씨 측이요. 뚜렷한 이유를 불참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무리한 추측은 하지 않을게. 어쨌든 그냥 그래도 저 모습을 보는 시청자분과 국민분들은 아유 무슨 이유가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기일인데 가지. 그것도 돌아가시고 첫 기일인데라는 생각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추모식 이후에 별다른 별도 행사는 하지 않고 해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래도 가족 간에 좀 화합을 하라는 아버지 선친의 유훈을 좀 삼남매가 잘 받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요. 눈 깜짝할 새 진짜 이런 일이 한밤중에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제 7일 밤 10시 50분쯤에서 충남 천안시 부정동의 한 도로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20대 남성의 잘못된 행동인데요. 해당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하얀색 승용차가 뒤로 후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구. 이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힙니다. 자, 어이구. 충격이 좀 상당해 보이는데요. 네. 이 하얀 차는 여기서 운행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데 경찰을 앞에 경찰이에요? 치고, 경찰입니다. 어허. 이 경찰을 치고 그대로 도주를 하기 아이고, 세상에. 시작합니다. 자, 이 블랙박스 차량이 이 차량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 앞에 보니까요.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 있는 고깔도 팅팅 튕겨버리고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게 딱 나오네. 코로나 때문에 S자 곡선으로 단속하는데 딱 그 장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상등을 킨 이 흰색 차량 결국에는 경찰차와 이 레카 차량들의 합심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이야, 일단은 천만다행. 붙잡혀서 저 검거되는 장면인데 천만다행인데요.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대체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단속하고 있는데 1차로 이제 단속 경찰관을 썼어요. 측정을 안 하려고 후진을 해갖고 막 쫙 나가다가 그 뒤에 있는 레카차를 그냥 들어받아요. 경찰관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쓰라고 앞으로 막았는데 우측 전면으로 또 한 번 더 쳐요. 계속 도망가는 거죠 이제. 저 레카차 견인차랑 막 쫓아가고 얘를 막 골목골목 막 돌아다녔으니까 검거 장소에서 쫓아가는 레카차를 한 번 더 들어받고 조금 더 가다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진봉 교수님 예.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영화도 저렇게 막 아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관 2차례 쳤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레카차들이 열심히 잡아주지 않았으면 사실은 저 못 잡았을지도 그럴 수도 몰라요. 있겠네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골목골목을 다녔다고 하지 어우, 않습니까? 저 보세요. 아유.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야 되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만취를 네. 해가지고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저게 진짜 레카차들 옆에 있는 시민들이 도와줘서 잡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제 놓쳤다고 하면 다른 피해를 또 발생시킬 수 있어요. 경찰관들 다쳤고요. 지금 저금 달리는 모습을 보세요. 저거는요 영화뿐만 아니라 저렇게 달리면 흉기입니다. 흉기. 그러니까요. 저런 모습을 보여줘서 참 못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저 들어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은 김경 아나운서. 운전자는 대체 누굽니까? 네, 바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27살 김모 씨였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 지금 현행상으로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다가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분도 많이 다쳤을까 걱정되는데 혹시 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다친 사람은 시민들 혹시 다치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 김 씨 차량에 친 경찰관분이 타박상을 입었고요. 이 견인차 기사 2분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 의하면 견인차 이 기사 2분의 부상이 뭐 우려할 정도의 중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당했을 때보다 지나고 나서 후유증이 맞아요. 더 올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런 분들의 뭐 후유증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피해가 없도록 잘 그러니까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요, 현장, 처음에 블랙박스의 영상이 달렸던 그 차량이 레커, 견인 차량이었답니다. 근데 다른 견인차끼리는 이제 무전이 되잖아. 아마 이제 그래서 합세가 되신 것 같아요. 저 견인차 기사님들이 안 계셨으면요, 앞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주행랑 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견인차 기사님 말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경찰관을 쳐가지고 이제 앞에 차량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주단속 그 대기 중인 차량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추격을 시작하게 된 거죠. 추격은 한 15분가량 됐고요. 이제 마지막에 골목길에서 이제 후진하던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차하고 저희 견인차 세대가 에어싸가지고 검거하게 됐죠. 차량만 뭐 충돌했으면 상관없는데 저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잡아서 처벌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추격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요, 최명기 원장님, 참 술이 왼수입니다. 저 사람이요, 애초 견인 차량을 후진해서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치었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행랑 쳤잖아요. 그런데 참 헛웃음 나옵니다. 돌고 돌아서 검거된 장소가 애초에 사고를 낸 그 장소랍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달아나다가 큰 길로 못 달아나면은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빠져요. 네. 그러다가 못 달아나면 우회전해서 다시 한번 골목으로 큰 길로 빠져요. 나가요? 또. 그러다가 못 달아나면 다시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빠져요. 하하. 그러면서 좀 가다가 뭐 멀리 왔던 자리로 돌아와요. 네. 그래서 계속 도로의 구조상 또 급한 마음에 추격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길 못 찾았을 때 그 내비게이션 잘못돼 있고 빙 돌면 원래 자리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음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 상황은 결코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요. 더군다나 경찰관분께서 다친 것은 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적용될 수 있고 도주치상죄는 소위 말하는 뺑소니 인사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재질이 가볍지 않은 뿐만 아니라 지금 알코올, 지금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처리했기 때문에 기본 양형만 2년에서 4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칫 잘못하면 해할 수 있는, 앗아갈 수 있는 흉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